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66강 클램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클램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고 케이스 규격, 원단면 제도, 슬롯 제도, 원형 배열, 쿠프 투상도 등에 대한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 치수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각각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드 단축키 명령 아래 보시면 이 단축키 명령 리스트 사용할 거고 사용할 캐드 버전은 2024 버전이지만 2000 버전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단축키로 하기 때문에 아이콘 누르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있긴 하겠지만 원단면도하고 쿠프투상도 제도할 땐 전체 단면 부분은 원단면도로 그리고 슬롯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장공 부분, 이 부분은 쿠프투상도로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돌려야 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거는 배열에서 원형 옵션 이용해서 패턴으로 제도하고요. 주소 내용 확인해서 형상 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 자, 이제 여기 표제람 좀부터 먼저 보면 클램프 부품이고 1대1로 그려졌고 삼각법의 도면이고요. 슬리브의 명칭이고 요건 SCM 크롬 몰리브덴 강이네요. 415는 요거 최저 인장 강도고 수량은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내용 먼저 보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고 못깎기는 R1이에요. C1, R1. 일반 못따기는 사실 우리가 도면상에 표현하진 않고요. 가공할 때 C0.2, 0.3 요거는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번만 신경 쓰시면 돼요. C1, R1. 자, 도면은 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도면이고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우리? 확대해서 좀 보면 요게 이제 정면에 해당하는 이게 원단면, 전단면이죠. 전체 단면 2분의 1 단면이고 요게 이제 위쪽에 장공 부분, 여기 슬롯 부분만 부분적으로 따로 뺀 국부투상 형태고 왼쪽에 여기는 좌측면도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좀 특이사항이 또 하나 보이네요. 좌측면도상엔 이 우측에 있는 이 정면에 있는 어떤 숨은선들이 연결 안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숨은선이잖아요. 여기 마디도 숨은선일 거고, 그죠? 사실 여기 장공 부분도 여기에 어떤 숨은선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표현이 없죠.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도면을 제도할 때 혹은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도면에 표현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가 장공인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 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리는 것을 생략이 가능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도면은 이렇게 보고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은 제가 PDF 파일로 제공할 거고 오른쪽에 도면 양식은 요 CAD 파일 DWG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작업 진행해 보죠. 혹시라도 지금 제 강의가 처음 이 CAD를 들어와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CAD를 처음 하신 분이면 CAD 단축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이 강의에서는 따로 하지 않아요. 캐드 처음이신 분들은 오토캐드 2D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50강 정도 되는 거. 요거 먼저 듣고 요거 해결한 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 실무로 오시든 기계제도로 오시든 그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3D 배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상을 아마 인벤트하고 NX로 지금 올려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2D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3D로 작업 들어가십시오. 항상 기본은 2D 캐드입니다. 네, 지금은요. 자, 정면 형상부터 먼저 그려보죠. 요거 근데 조금 특이사항이 또 하나 더 보이네요. 이게 위쪽에 정확하게 원이 아니고 이만큼 잘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원 구멍이 하나 있고 이쪽은 좀 짧아요. 여기는 긴데 이 긴 이유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짧은 부분 이렇게 잘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어떤 원통의 형상은 사실 이게 대칭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사실은 중심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의 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도면 돼 있는 거 이해하면서 정면의 형상부터 먼저 그릴 거고요. 도면을 그릴 때 제가 기존에는 하나 다 완성하고 또 하나 다 완성하고 하나 다 완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 도면 제도를 할 때나 설계할 때는 하나를 다 완성하면서 이제 국부투상이나 좌측면도 그러니까 같이 그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좀 트리밍을 좀 천천히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 스텝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면을 그려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자,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콩 찍고 수직 수평을 요거 두 개 그리겠습니다. X라인입니다. 여기 중심을 저는 여기 생각하고 지금 X라인으로 두 줄을 그었어요. 이거 이해됐죠? 일단 형상적으로 이 주투상이 아마 이 정면 같으니까요. 우리 정면 형상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죠. 길이가 전체 전장은 39.9mm예요. 6하고 39라는 숫자가 바깥쪽에 있죠. 옵셋으로
6이라고 주고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엔터 39라고 또 주고 옵셋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전장이 됐고, 자 그러면 지름 쪽을 보면 지금 그릴 때 이게 내경하고 그죠? 내경이죠 얘들. 그 다음에 이것도 내경에 해당하죠. 제가 그릴 때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 외경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경을 파고들어요.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껍데기를 크게 먼저 그리는 게 저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경은 남아있는 선들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 말도 좀 이해가 당시 바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껍데기부터 먼저 그리도록 합시다. 기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껍데기 이게 42파인데 얘가 밑에 있는 부분은 42파는 아니죠. 어쨌든 위쪽 완성해서 이 부분을 밑으로 밀어시키면 어느 정도 밑에도 완성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좀 짧지만 어쨌든요. 42파입니다. 옵셋으로 4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선을 위로 보냅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자를 건데 요거 두 개만 기준 잡고 엔터 요렇게만 잘라줄 거고 요 선은 안 자를 거예요. 요건 안 자를 거예요. 근데 잠깐요. 이거 자르지 마세요. 컨트롤 백 하세요. 컨트롤 Z 하세요. 이거 자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이 결국은 왼쪽에 있는 이 선하고 맞물린 부분이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선이죠. 맞죠? 우리가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도면을 우리 만지자, 이게 그림을 그리자 그랬으니까 얘 트리밍 할 때는 정확하게는 여기만 트리밍 해주시면 되겠죠. 요 선들하고 요 두 개 선은 위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지름 보니까 22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2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겠습니다. 자, 트림 이용해서 얘는 두 개 다 지워도 될 거예요. 요건 이렇게 지울게요. 왜냐면 이 선이 왼쪽에 저측에서 볼 때는 숨은 선일 테지만 이거 제가 생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껍데기는 껍데기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30도에 5mm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어떻게 그릴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C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옵셋으로 5mm 해서 하나를 뒤로 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X라인 이용해서 각도 A라고 옵션 주고 마이너스 30도 하면 마이너스 30도로 머리를 누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 교차점이 어디 가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콩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얘 지우고 사실 요 선도 필요 없는데 일단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요거까지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고 얘도 이렇게 트리밍 해주시면 선이 정리가 돼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껍데기 됐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린 김에 왼쪽에 있는 좌측면 조금 한번 그려놓죠. X라인 이용해서 수직선만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여기 교차점을 어디라고 볼 거냐면 여기로 볼 거예요. 뭐 요거밖에 볼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요 지점 교차된 부분 여기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선 이렇게 당겨온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원 그릴 때 좀 편하죠? C 엔터 치시고요. 아이고. 자, C 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하나 콩 찍고 그 다음 여기다가 교차점에 콩 찍어주시면 이거 42파에 그대로 그려진 거죠. 즉 요거 그리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더 이상 선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 경계로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써먹은 선이에요.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3개에 4.5파이짜리가 있대요. 이게 하나, 둘, 3개에 4.5파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중심이 보니까 파이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경으로 15mm라는 소리겠죠? 근데 얘를 요거는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데 파일을 먼저 그려놓고 선을 쭉 당겨 놓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좌측 면도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파일을 먼저 그릴 거예요. C 엔터 주고 교차점 콩 찍고 지름 D 엔터 주고 30이라고 줄 겁니다. 요거는 얘겠죠? 그럼 여기 중심에 교차되는 지점이 얼마라고요? 4.5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맞죠? 근데 맞죠? 자, 그러면 C 엔터 주고 여기 교차점 콩 찍고 4분점이네요. D 엔터로 4.5라고 주면 파일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얘가 여기에 120도의 사이드 각도를 가지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120도의 원에 3개의 4.5파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건 배열로 돌립니다. AR 엔터라고 배열로 주고 얘 찍고요. 엔터 교차점은 원형으로 찍고 교차되는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 콩 찍어주고 개수가 6개인데 상단에 항목을 3으로 바꿔주시면 120도에 한 개씩 다 들어가는 3개가 만들어집니다.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합시다. 근데 이거 한 개를 더 할 건데 이것도 같이 할 걸 그랬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요. 자, 다시 배열 AR 엔터 주고 요번엔 수직선입니다. 클릭해주고 엔터 원형으로 돌리고 교차점은 여기 콩 찍고요. 얘 지금 3개인 것 같지만 이거 2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목을 다시 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이거 할 때 같이 할 걸 그랬다 그죠? 아무튼요. 배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왜 이렇게 다시 배열했는지는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 할 때 이거 한꺼번에 하세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브레이크 BR 명령을 써서요. 여기 찍어서 요거 날리고
엔터. 여기도 요만큼 찍어서 날리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서 날리고, 여기도 위에도 요만큼 찍어서 날려주고, 나머지 선들은 이레이저로 이 엔터로 다 치워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교차점은 요 지점이 결국 요 중심선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X라인 이용하셔서요. 여기 교차점 4분점 찍어서 요거 한 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당길까요? 요 위에 있는 교차점 여기하고 밑에 있는 교차점, 즉 여기 위에 90도에 있는 4분점, 바닥에 270도에 있는 4분점을 선을 당기면 요 선 두 개 나오겠습니까? 4.5파이에 해당하는 이거를 옵셋할 필요는 없죠. 네, 맞아요. X라인 이용하셔서 여기 4분점에서 선 하나 당기고, 밑에서 4분점에서 또 선 하나 당겨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아주시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 4.5파이의 원을 그리기가 좀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이만큼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중심선까지도 먼저 완성이 되겠죠. 이건 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 김에 여기도 완성 다 하고 갈까요?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하려고 봤는데, 얘는 또 지금 선이 어디서 다 땡겨온 겁니까? 맞아요, 여기서 땡겨온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선이 땡겨졌고, 여기 면에서 땡겨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이 3개가 땡겨져서 결국 원이 3개가 생긴 거예요. 요 원은.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예, 맞아요. 얘는 정면도에서 뭔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요. 옵셋으로 각각 12파이, 요거 12파이, 그 다음에 16파이, 요건 C 못따기 1이에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고 R1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옵셋으로 1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보내겠습니다. 얘가 여기 중심선인 거죠. 맞죠?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헷갈릴 법한 게 하나 보이네요. 요 선 혹시 이해됩니까? 요 선이 5mm 해서 30도로 각도 준 앞부분 외경에 해당하는 선이죠. 우린 지금 그리는 건 부분 단면, 여기 원단면이니까 이 선은 결국 날아가는 선이죠. 근데 혹시라도 이 선을 여러분들 이걸로 착각할까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선 아닙니다. 얘는 여기까지, 요까지가 얼마냐면 요거 계산으로 빼기 해주면 요거 6mm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이거 필렛으로 이렇게 날리면 요거 틀린 거예요. 요거 1mm 이렇게 만약 못하게 해주시는 분도 가끔 봤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요거는 외경 쪽에 해당한 거였어요. 네, 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미리 한번 지워주도록 할게요. 안 헷갈리게. 됐죠? 자, 대신 여기 33mm를 바로 해버리죠. 옵셋으로 33이라고 주고 세로 선을 오른쪽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 잡고 일단 요거 하나만 지워주고, 요 선은 저쪽에서 지워줘야 되겠죠. 이따가 원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일단 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16파이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옵셋으로 16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얘도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C 못따기를 바로 하지 말고요. 여기 원을 먼저 2개 그려놓고 C 엔터로 여기 교차해서 원 하나, 교차해서 또 원 하나, 원 2개는 그렸고요. 사실 여기 지금 C 못따기 1 된 건 이거 옵셋으로 그냥 1 줘도 상관없거든요. 옵셋 1 줘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C1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림상에선 이 부분 이제 정리하면 되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지워주고, 얘도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이렇게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김에 요거 못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챔퍼 CHA D 엔터 1 엔터 엔터 요거 일단 지워줄게요. 선이 근데 밑에가 날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개의치지 마세요. 어차피 요거 미러로 돌려가지고 조인으로 붙이면 되니까. 다만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시작되는 혹은 끝나는 부분 여기를 선 하나 당겨 놓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원을 한 개 더 그리는 거예요. C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아, 됐죠? 아, 잠깐요. 제가 이걸 그리고 나서 느꼈는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실수했냐면 원본상에서 제가 이걸 빠뜨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리값을 제가 안 줬네요. 맞죠? 그죠? 이 거리값이 있어야지 최소한 뭔가 그림을 그려질 텐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제가 빠뜨렸네요.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넣을게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못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못 그립니다. 이건 위에 있는 중간점하고 얘는 36mm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붙여놓고 무브로 조금만 원본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조금 더 신경 쓸 걸 그랬네요. 아, 근데 이거 치수가 좀 헷갈릴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깁시다. 혹시나 헷갈릴까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20도라고 하는 부분도 위로 조금만 빼놓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 36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줘야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요. 자, 이거 C 못따기 했는 이제 이거 지워주면 되죠. 원 3개 그렸으니까.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6mm로 밑에 선 하나 필요하죠.
맞아요. 얘는 X라인으로 위에 4분점에서 하나 찍어서 옵셋으로 36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나 밑으로 당겨주고 원본 요거는 지우고 얘는 트림으로 요거 경계선은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요선은 지우지 마세요. 요거 미러 해가지고 여기 또 뭔가 작업해야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할 건데요. 일단 이거 장공 부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위쪽에 연결된 거니까 사실 밑에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잡아서 가기 전에 가만히 봤더니 여기 필렛이 하나 빠졌네. F 엔터, R 엔터 1이라고 주고 요거 일단 필렛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 선도 미리 잘라주면 좀 괜찮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한 김에 얘도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놓고 미리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영향을 좀 더 주겠죠? 자, 요만큼을 다 잡는 거예요. 자, M 엔터 미러 기능으로 여기 경계 잡고 여기 경계 잡아서 지우고요. 근데 지금 선이 이거 하나 안 따라왔죠? 얘가 안 따라온 거예요. 네, 얘가 안 따라온 거예요. 아까 제가 조인으로 붙인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 선이 있었을 때 제가 조인으로 붙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했는데 이 선이 안 따라왔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또 미러 해도 됩니다. 미러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또 한다면 이걸 미러를 다시 해가지고 조인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익스텐드 기능 이용해서 이거 잡고 엔터 선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는 나사 부분이 안 보이죠. 결국은 그러면 얘들은 필요가 없는 선이에요. 일단 이레이저로 다 지워주시고 결국 이렇게 36mm 잘린 이 부분이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트림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거 다 지워주시면 형상이 잡히는 거예요. 그거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거 잠깐만요. 컨트롤 Z로 다시 백 나가가지고 트림 할 때 TR 엔터로 요거 경계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세요.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렇게 지워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왼쪽에 선이 살아남을 거니까. 아니면 그냥 라인으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트림으로 또 요거 경계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사실 좌측면들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가가지고 요 정면 형상 이거 완성하도록 하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요거 지우고 요것도 트림 경계 잡고 요거 지워주시면 오른쪽 부분은 거의 끝났고요. 자, 왼쪽 부분은 선이 이상하게 중간 이거 좀 붙어있죠? 아니죠? 얘는 트림으로 여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안쪽 형상 됐고 여긴 심었딱이죠. 라인 L 엔터로 C의 시작 혹은 끝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도 심었딱이 1 맞습니까? 야, 여기도 C가 1이 있었네요. 네, 제가 못 봤네요. 자, 챔퍼 CHA 엔터 D 엔터 1이라고 주고 엔터 엔터 요거 C1로 잡아주고 여기도 C1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없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일단 요까지 지워줬고요.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9mm 들어가서 이게 17mm에 해당하는 장공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옵셋으로 9mm 해서 요 선을 9mm 일단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17mm에 해당하는 장공이에요. 이거 옵셋으로 17이라고 주고 얘를 찍고 오른쪽 보냅니다. 요 사이가 이제 장공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장공의 끝부분과 요 지점인 거죠. 요 라인이죠. 그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X라인 이용해서요. 수평선 하나 그으세요. 수평선 하나 그어주고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선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릴까 합니다. X라인으로 스트레치로 신축으로요.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위로 그냥 쭉 올라 보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맞아요. 여기 시작과 끝에 이렇게 장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연결시켜 놓은 거고 이걸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폭이 10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그냥 C 엔터 쳐서요. 여기 교차점 콩 찍고 그냥 D 엔터로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28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무브로 요 4분점 찍어서 안쪽 하나 넣어주고 요거 카피 하셔서 오른쪽으로 4분점에서 여기 교차점 하나 콩 찍으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 찍고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 연결 엔터 여기도 4분점 각각 연결해 주시고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경계 2개 잡고 엔터 2개 지워 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거 없고 자, X라인 이용해서요. 아마 여기 터치를 하면 센터가 생겨요. 센터 생겼죠? 콩 찍어서 수직 또 엔터 터치하고 콩 찍어서 수직 결국은 요 라인이죠. 여기 중심 요거 두 개는 중심선이죠. 맞아요. 요거 BR 브레이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면 이거 중심선인 걸로 좀 티가 나죠. 그러면 나머지 이 선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끝과 끝 부분은 엔터 여기서는 다 끊어주셔야 되죠. 맞죠? 여기는 이렇게 다 끊어주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단면을 치면 안 보이는, 여기 단면을 치면 여기는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구멍이기 때문에 단면이 들어가지 않고, 단면은 이 도면에 있는 것처럼 단면이 이쪽에만 단면이 들어갑니다. 여긴 단면 넣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구멍 부분이니까 거긴 단면이 생기지 않아요. 면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이거 끊어주고, 여기도 선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선 정리해주고, 여기도 각각 선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치울까요? 브레이크로. 그 다음 여기도 선 정리해주시면 딱 맞겠죠. 이렇게 지우고, 이레이저로 지우고, 요거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스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중심선을 제가 하나도 지금 안 바꿔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매치 프롭 기능으로 있죠? MA 엔터라고 칩니다. 매치 프롭으로 원본 요거 중심선 미리 하나 바꿔놓은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요거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4번이에요. 드래그로 잡고 여기도 드래그로 잡고 여기도 얘도 중심선이죠. 그 다음에 얘도 중심선이고 얘도 중심선이에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자, 왼쪽에 있는 좌측 면도부터 선을 이제 깔끔히 정리해서 우측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명령으로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여기 끊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만큼 끊어주시면 되겠죠. 끊어주고, 밑에 부분도 여기서 이만큼 끊어주고, 나머지는 이레이저 지우고,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 이레이저 지우고, 요건 이따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BR 명령을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측면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정면 형상도 선을 한번 정리해보죠. BR 명령으로 브레이크로 요거 끊어주고, 여기도 앞에 부분 요만큼 끊어주시면 되겠죠. 너무 좀 긴가요? 두겠습니다. 자, 이레이저로 지우고, 이레이저로 지우고. 컨트롤에서 한번 저장해 주고요. 요거 지금 중심선처럼 안 보이죠?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지울게요. 이거는 그죠? 너무 길게 나왔어요. 브레이크 명령으로 이만큼 지우고, 요거는 특성창 이용해서 선의 축척을 좀 줄일 겁니다. 스케일을. 자, CH 엔터 특성창 들어오셔서 선 두 개 요거 드래그로 다 잡은 다음에, 아마 선 중에 축척 1인데요. 요거 0.5로 해주시면 조금 중심선처럼 보일 거예요. 스케일이 좀 달라졌어요. 요거하고 좀 느낌 다르죠? 근데 이런 룰이 있기는 해요. 기계제도 통칙상에서 한 도면에서는 그 스케일을, 그러니까 척도라 할까요? 스케일이 척도죠. 스케일을 여러 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룰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일자로 가는 시선 내비두면 또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좀 스케일을 낮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좀 차이는 나요. 딱 봐도. 그죠? 그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해칭이 빠졌죠. H 엔터라고 주고, 해칭은 안시 31번 쓰시면 되고요. 안시 31번. 해칭 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다 좋은데 여기 찍고 여기까지 찍었어요. 여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 빠뜨린 게 혹시 느껴지세요? 예, 맞아요. 여기를 간혹 많이 빠뜨려요. 여기도 클릭해 주셔서 여기도 넣으셔야 돼요. 여기를 많이 빠뜨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도 있는 부분입니다. 살이 여기를 단면 친 부분입니다. 여기는 단면 쳤지만 뒤에 넘어서 이게 면이 보이는 구멍이고, 여기도 장공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해치 닫기. 그러면 이것도 형상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상단에 요거는 끝났죠? 자, 그러면 치수 주기 전에 이거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면 형상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C1, C1, R1 그 다음에 30도로 줬고, 됐죠? 외경, 내경 이상 없고, 장공 표시했고, 이거는 구부투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치수 주고 일반 공차하고 껴 맞춤 공차 줘버리면 끝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작업 한번 해보죠. 이거 잠깐 무브 기능으로 이거 약간만 더 위로 올려놓을게요. 네. 자, 작은 치수부터 DLI 수직 수평 치수,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어서 요거 16파이, 문자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간격에서 요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5파이 요 부분도 찍어서 이렇게 당기는데, 아마 화살표가 이렇게 겹쳐요. 일단은 이렇게 클릭하고 요 화살표를 이따가 점으로 바꿀 거예요, 얘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9mm 보이죠? DLI 엔터 치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장공 시작하는 부분 찍어서 요거 9mm라고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9mm고 5mm도 보입니다.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가 같은 선상이니까 여기 끝점 콩 찍어주시면 같은 선상 옵니다. 각도 DAN이라고 하는 각도를 줘서 얘하고 얘를 찍어서 각도를 줄 건데, 요 30도가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것도 하는 방법이 좀 있기는 해요. 일단 한번 따라 해봐요. 클릭해 놓고 얘를 클릭해서 당기면, 그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저를 클릭해 놓으시면 당겨져요. 별거 아니네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처음 찍을 때만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치수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지가 따선이 짧아져요. 여기 보기가 좋죠. 자, 그다음에 DLI 엔터 주시고 안쪽에 내경 찍어서 이 내경 쪽은 12파입니다.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간격에 하나 찍고, 자, 그다음에 콩 찍어서 여기 끝점과 끝점 찍어서 22파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치수부터는 하나, 둘,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간격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 엔터 치고 여기 찍었고 여기 찍어서 요거 6mm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정도 주고 엔터. 여기 찍어서 요건 안쪽에 있는 내경면 여기 R 시작하는 부분 찍어서 요거는 33mm 문자가 2가지 가는 간격 찍어주고 자, 엔터. 그다음 여기 콩 찍고 여기 모서리 콩 찍어서 요거 39mm 이상 있죠? 자, 그 다음 국부투상 쪽에 가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끼워 맞춤 들어가 있네요. 자, DRA 엔터 치시고 여기 콩 찍어서 요거 M 엔터 뭐 M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R5를 지울 거예요. 저는 딜리트로 과감하게 다 지우고 아니, 괄호 열고 R 괄호 닫고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R이 하나 잡혔고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요. 여기 4분점 혹은 중간점 찍어서 각각의 길이 17mm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가깝네요.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찍어서 10이라고 하나 넣어주시고 이거 치수 이따가 바꿉시다. 공차 넣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 있는 여기도 보면 치수가 4가지가 보이죠. 자, 됐죠? DDI 엔터 치시고 DDI 엔터 치시고 지름으로 여기 찍어서 지름 하나 넣어주고 지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셔서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어서 36mm 하나 넣어주고 근데 여기에 120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뒤로 뺍시다. 그 다음에 DAN 각도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각도 120도 하나 넣어주고 이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또 120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요 30 밖으로 조금 더 나가는 게 좋은데 조금만 더 뒤로 뺄게요. 그러면 얘도 덩달아 빼야겠다. 그죠? 이쪽으로 좀 더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하는 게 좋겠죠? 터치하고 오면 잡힐까? 이거 잘 안 잡히네. 얼추 위치 하나 잡아서 되도면 끝선 좀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 보기 좋은 거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조금만 더 당겨서 맞췄습니다. 네, 됐죠? 이거 클릭해서 이것도 위치를 이쪽으로 좀 당겨 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치수가 거진 들어갔나 볼게요. 파이 기호가 좀 빠진 게 뭐냐? 42파이가 빠졌네요. 자, 요거 DLI 엔터 치시고, 자, 요거 40이라고 하는 치수 줄 때, 얘는 밑에 지금 없죠? 길이가 짧은 거니까. 어쨌든 근데 지름은 줘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건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 선을 위로 한번 할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위로 한번 하고, DLI라고 주고, 여기 끝점 찍고, 위에 끝점을 찍어서, 일단 치수는 이렇게 똑같이 맞출 겁니다. 40이라고 주고, 밑에 요 선을 이레이저로 지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이건 이따가 분해시켜 가지고 선 지울 겁니다. 자, 일단 파이 기호가 몇 군데 필요합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죠. 자, 그 중에 40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해서 CH 엔터 특성창에 들어가서 스크롤바를 좀 내려다 보면 1차 단위 문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치수 머릿말에 더블 클릭하시고 %C라고 주시면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주시면 여기 파이 기호가 생길 거예요. %C는 파이 기호입니다. 생겨버렸네요. 벌써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특성창 MA 엔터 특성창 이용하셔서 1번 찍고 4번 찍고 4번 찍고 4번 찍고 4번 찍으면 파이 기호가 다 들어가요. 여기 말고 파이 기호는 더 이상 없죠? 왼쪽에도 파이 기호는 다 들어갔으니까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42를 선택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나머지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하셔서 요거 분해 X 엔터 분해를 해주시고 밑에 얘하고 얘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레이저. 깔끔하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4.5파이니까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가 앞에서 깜빡거리죠? 3 빼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별거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보시면, 봅시다. 치수 보면 특이사항이, 없네요. 일단 공차는 한꺼번에 넣을 거라서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치수 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점이잖아요. 화살표가. 이것도 한번 바꿔보죠. 이거 선택하셔서 특성창 CH로 들어가서 화살표 1, 2가 나올 텐데 여기가 닫고 체험되어 있죠. 이거 더블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이거 역사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작은 점이 하나 보일 거고 얘도 더블 클릭하셔서 내리고 작은 점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밑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을까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점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그럼 치수는 다 들어갔고 그 다음 파이 기호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건 공차인데 일반 공차, 즉 숫자로 된 공차하고 끼워 맞춘 공차 이런 것들이에요. 끼워 맞춘 공차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다 대문자인데 요거만 소문자 돼 있죠. H6. 요거는 이제 이게 축이라서 그래요. 나머지 구멍들은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숫자로 된 공차가 또 3개가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 되는 공차를 일단 제일 마지막에 놓고요. 끼어간충 공차부터 한번 넣도록 하죠. 네 군데 보입니다. 자, 16파이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를 뒤로 보내십시오. 화살표 방향 이용하시면 돼요. 화살표 키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이라고 주시면 돼요. 요거 끼어 맞춤 H 공차에 IT 등급 7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키 닫고, 자, 그 다음에 또 12파이 쪽도 클릭을 하셔서 H7로 대문자 넣어주시면 되고, 커서 뒤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고, 자, 그 다음에 또 22파일도 클릭하셔서 이번엔 소문자 H6입니다. 소문자 H6.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고, 자, 여기 부분 여기도 클릭을 하셔서 대문자 N9입니다. 그죠? N9라고 줘주시고 문서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돼요. 자, ESC 누르고. 요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네요. 위치는 상관 크게 없는데 요거 클릭하셔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도, 혹은 이게 안으로 넣는 게 더 낫네요. 밑으로 괜히 뺐네요. 안쪽도 되겠네요. 안쪽으로 놓고 빼고요.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하셔서 이것도 안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중심선 클릭하셔서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로 된 공차 보이죠? 일반 공차, 숫자 공차.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는 조금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1이라고 이거 키패드로 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윗공차 아래공차죠. 여기 윗공차 아래 10분의 1이고 아래공차 0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윗꺽쇠 쉬프트 키 누르고 숫자 6번 하신 다음에 윗꺽쇠가 생기고 그 다음에 0 주시고 반드시 스페이스바입니다.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하한에 0 앞에 커서 놓고 스페이스바 확인 눌러주시면 됐죠. 확인 한번 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밑에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에 윗꺽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6번 윗꺽쇠, 그 다음에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하시고 0 앞에 커서 한번 놓고 확인, 그 다음에 편집 기능 닫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퍼센트 P라고 합니다. 줄 때 퍼센트 P라고 누르시면 이 기호가 뭐라고 생긴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P예요. 아까 각도는 C였죠? 자, 그럼 일단 빠져나와서 요거 퍼센트 P라고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주고, 근데 폰트가 3.5인데 얘는 치수보다는 폰트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상단의 주석 아래에 2.5라고 폰트를 좀 낮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SC 몇 번 누르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무브 기능 이용해가지고 요거 잠깐 오른쪽으로 좀 붙일 거고, 그 다음에 무브 기능 이용해서 요거 약간 위로 좀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 도면의 위치상으로도 조금 위치 옮겨놓고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놨습니다. 자, 치수가 다 잘 들어갔는지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면 형상 42파이에 파이 16 H7 3-9 5 30 12파이 다 공차 끼 맞춤 공차 일반 공차 다 이상 없이 들어갔고, 자, 왼쪽에 도면상에는 공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다 들어갔고, 자, 그 다음 상단에 국부토상된 요거 슬롯 부분 장공 부분도 국부토상으로 됐죠. 요 N군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얘는 좀 빼놨네요. 뭐 그런 특이사항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없이 잘 그려졌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한번 저장하고요. 컨트롤 S로.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66강 클램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드렸고, 이번 작업 설명할 때는 케이스 규격 관련된 설명하면서 온다면 제도, 슬롯 제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원형 배열로 원 돌렸죠. 구멍 4.5파이짜리 3개요. 그 다음에 국부 투상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작성 방법 설명드렸고, 치수하고 일반, 그 다음 끼워 맞춤 곡차 각각 작성 방법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캐드 단축키 활용했고요. 맞죠? 근데 이 버전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단축키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요 세 가지를 적용해서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